어서와. 설해마을은 처음이지? 우리나라에 KTX가 첫 운행을 시작한 것은 2004년 4월이었는데요. 얼마 전 KTX 개통 19년 반 만에 누적 이용객이 10억 명을 넘어섰다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저 멀리 JW 메리어트 호텔이 보이고 레미안 퍼스티지와 힐스테이트 아파트가 여유로워 보이는 이곳. 오늘은 서초구 반포동에 위치한 설해마을에 와 있는데요. 설해마을에 찾아와 뜬금없이 KTX 얘기부터 하는 이유는 설해마을과 KTX가 연관이 깊기 때문입니다. 아시는 분들도 많겠지만 우리나라 고속철도 KTX는 당시 프랑스의 떼제베 열차와 기술 이전을 통해 도입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기술 이전을 위한 프랑스 철도 기술자들이 국내에 많이 들어오게 되었는데 이분들이 터를 잡은 곳이 바로 설해마을이었습니다. 프랑스 외국인 학교가 설해마을에 위치하는 것도 이 때문이죠. 가족 단위로 이주하여 몇 년간 자리를 잡고 살다 보니 교육시설도 필요하고 먹거리도 필요하고 생활 편의시설도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하나의 작은 프랑스 마을이 된 거죠. 국내 거주하는 프랑스인의 40%가 설해마을 주변에 거주한다는 통계도 있습니다. 오늘은 작은 프랑스 마을이었지만 입소문을 타고 핫플레이스가 되었다가 코로나 기간 잠잠했고 방역 조치 해제와 함께 다시 조금씩 부상하고 있는 설해마을을 둘러보겠습니다. 프랑스 하면 어떤 음식이 떠오르시나요?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건 빵이 아닐까요? 그래서 설해마을에는 제과 디저트 가게가 자주 눈에 띕니다. 뚜두라는 초콜릿 전문점도 있고요. 마예라는 조각 케이크 전문 디저트 가게도 있습니다. 또 카페 드리온과 설해 케이크에서도 케이크를 판매합니다. 아티장 베이커스 제과점도 있고요. 프랑스 마을 한중간에 자리 잡은 한국 브랜드 파리크라상도 재밌습니다. 이 중에 마예라는 가게는 종종 들러서 밀푀유를 포장해 가곤 하는데요. 이곳 설해마을점을 본점으로 현대백화점 판교점, 더현대서울 세 군데만 매장이 있습니다. 디저트로 유명한 현대백화점 판교와 더현대서울의 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니 궁금해지죠. 가격은 높은 편이지만 밀푀유를 좋아하시는 분들과 타르트식 디저트를 좋아하신다면 한번 맛보시기 바랍니다. 프랑스 정통 수제 디저트는 어떤 맛인지 느끼실 수 있습니다. 제과 디저트 다음으로 생각나는 건 프랑스 와인인데요. 맘마케키, 티플랜트, 뚜르듀뱅, 솜제 방앗간 같은 와인 전문점도 있고 틈바 같은 바도 있습니다. 다른 와인 전문점에 없는 설해마을에만 있는 와인을 판매한다면 더 좋을 것 같지만 어쨌든 프랑스 마을에서 마시는 와인은 뭔가 색다르죠. 와인 외에도 크래프트 브로스, 서스티 몽크 같은 이국적인 매장에서 맥주를 즐길 수도 있습니다. 이번에는 양식 업종을 살펴볼까요? 양식으로 분류되는 매장이 10개인데 브런치나 샌드위치, 햄버거 매장까지 모두 포함하면 15개 정도 됩니다. 전체 상권 외식 매장이 80개 정도니까 양식업 비율이 18.5%에 해당하는데 원래 양식업의 비율은 전체 음식업의 2.6% 정도이기 때문에 확실히 양식업 비중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벵건디 스테이크하우스는 가끔씩 찾는 매장인데 스테이크도 뛰어나지만 홍게살 로제 파스타가 아주 인상적입니다. 가격대가 있는 편이라 매번 가기는 부담스럽지만 특별한 날 부모님을 모시고 가거나 기념일에 연인과 함께 가보는 것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 외에도 윤, 비스트로누, 이탈리아, 르지우, 시실리, 포폴라리타, 볼라레 매장 하나하나 맛집의 인상을 풍깁니다. 프랑스 요리를 하는 벨로타, 스페인 요리를 하는 꼬시나 에스파냐도 기대를 갖게 하고요. 조금 가벼운 식사를 원한다면 37.5, 제겐더, 그랜파 키친앤팜 같은 브런치 샐러드 위주의 가게도 좋습니다. 제과, 디저트와 와인, 맥주, 양식업 여기까지는 프랑스 마을에 있을 법한 업종들이죠. 그런데 여기 한식과 일식의 비중이 늘기 시작합니다. 한식에서는 고깃집이 많은데요. 특히 단가가 높은 소고기구이 전문점이 많습니다. 우화정, 설해마을 이야기, 설해본 갈비, 육갑식당, 어여쁜 한우, 한국회관, 나무 그린 차돌가에서 소고기 구이를 위주로 하고 있고요. 도야진가, 영스타, 구이정, 설해통 매장은
돼지 삼겹살류를 주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또 홍일수산, 설의 머구리 포차, 설의 횟집 같은 한식 횟집도 있고 설의 분식, 설의 김밥을 부탁해 같은 분식류도 있습니다. 이외에 편백찜 100 키친, 콩나물국밥 완산골 명가, 주꾸미 요리 설의 주꾸미, 냉면집 설의말 면옥집, 만두, 월화당 등이 크게 보면 한식류로 묶을 수 있는데 전체 23개, 28.4%를 차지합니다. 일식은 초밥과 이자카야 중심인데요. 야미도, 스시고, 스시쇼우, 스시타노, 타쿠미곤 초밥집은 예약이 많은 맛집들이고 유다, 수다, 그리고 설의 오뎅바는 이자카야식의 주점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산쪼메 같은 라멘 전문점도 하나 있고요. 생어거스틴이나 에모이 같은 동남아 음식, 설해향, 연우궁, 미요 같은 중국 음식, 치킨집 BHC나 교촌, 설해크림 비어닭, 또 커피, 아이스크림 전문점이 11개 정도 있는데 이게 설해마을을 구성하는 전체 음식점입니다. 물론 편의점이나 식료품점, 안경점, 초록마을 같은 일반적인 소매점도 있고 미용실 같은 서비스 업종도 있지만 아무래도 설해마을 상권의 성격을 규정하는 것은 음식업으로 봐야 할 것 같고요. 일반적인 상권의 구성보다 한식과 외국식 음식점의 비율이 고른 편이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소비자 입장에서 설해마을은 꽤 매력적인 상권입니다. 외국식 음식점과 고급스러운 디저트, 분위기 있는 와인바가 매력적인데 여기에 고급 한식 고깃집과 일식이 더해지면서 특별한 날 찾기 좋은 상권이 되었죠. 반면 지역 주민들은 유동인구가 많아지면서 사람들이 북적이는 것을 그렇게 달가워하지 않는 분위기도 있습니다. 조용하고 살기 좋은 마을에서 떠들썩한 마을이 되는 게 주민들 입장에서는 싫을 수도 있으니까요. 실제로 상권과 주거지의 경계가 모호합니다. 정확하게는 주택이 대부분인데 상점이 일부 있다고 하는 편이 더 맞는 말이죠. 토지 용도상으로 2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분류되기도 합니다. 상권이 뜬다고 해서 갑자기 상점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기는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자리 잡은 상점들 하나하나의 비중이 다른 상권에 비해 큰 편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하나 점포당 매출액이 아주 높다는 뜻이죠. 작은 변두리 커피 전문점 정도만 제외하고 일반적인 업종의 평균 매출액보다 1.5배에서 2배 정도까지 매출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또 몇 개 매장 특징에서도 본 것처럼 단가가 높은 매장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단가가 높은 특징으로 한식 소고기 구이, 일식 초밥, 양식, 와인 전문점은 물론 디저트까지도 공통된 성격이 나타납니다. 부동산 가격과 소득 수준이 높으면 음식 메뉴도 비싼지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설해마을을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상권을 전체 한 바퀴 돌고 정리하면서 재미있는 사실도 하나 발견할 수 있었는데요. 이상하리만치 상호명에 설해라는 말이 많습니다. 설해향, 설해오뎅, 설해말 면옥집, 설해분식, 설해통, 설해본갈비, 설해횟집, 설해케이크까지 16%의 매장은 설해라는 말을 상호에 쓰고 있습니다. 이런 케이스는 상권, 지역 이름이 매출에 도움이 될 거라는 판단에서였겠죠. 자부심도 느껴지고요. 여러 매장에서 공통으로 설해를 쓰고 있으니 통일성도 있고 지역 특성화에도 유리한 것 같습니다. 거리가 북적이지는 않지만 맛집들은 손님으로 꽉 찬 설해마을 상권. 급격하게 성장해서 급격하게 떨어지지 말고 천천히 올라서서 계속 유지될 수 있는 안정적인 상권이 되길 바랍니다. 상권 읽어주는 남자 주일장이었습니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